여러가지 이유로 완독이 힘들거나 책 선택 전에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 이 책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역겨울 정도로 멍청한 내용과 흉측하고 오싹한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열차 연쇄추돌 사고를 목격하는 것과 비슷하다. 끔찍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 현장으로부터 눈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경고한다. 피를 볼 배짱이 없다면 이 책을 읽지 마라. 2011년 조지아 브레크. 안녕하세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건도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독사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오해는 세익스피어가 자신의 연극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서 클레오파트라가 팔과 가슴에 독사를 올려놓는 장면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하다. 이 책의 클레오파트라 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인물을 다루는 방법은 다른 책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집안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다. 가족들끼리 결혼하고 속이고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죽였다. 클레오파트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69년에 이집트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권력을 잡기 위해 5명의 형제들을 물리쳤고 18살의 나이에 여왕이 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1세기에 알고 지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율리시스 카이사르와 잠시 어울려 지냈다. 심지어 애까지 낳았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그녀는 차세대 로마 지도자인 안토니우스와 어울렸다.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영원한 사랑이 되었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밀리에 결혼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겨우 몇 년 동안만 지속될 수 있었고 그들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았다. 카이사르 그리고 안토니우스와의 연애를 통해 그녀는 왕들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어울렸다뇨? 무슨 10대 연애 이야기도 아니고. 자, 그럼 좀 더 읽어내려가서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그리스 해안 근처의 악티움에서 패했지만 살아남았다. 그들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흩어졌다. 로마군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버틸 준비를 마쳤다.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미용사 그리고 시녀는 보물로 가득한 무덤 속으로 숨어들어가 문의 방어벽을 쳤다. 어딘가 숨어있던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다. 비탄에 빠져 그는 지니고 있던 칼로 복부를 찔렀다. 그가 겨우 숨만부터 사경을 헤맬 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다. 지난번 메시지는 무시하세요. 클레오파트라는 안전합니다. 여행을 할 상태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왕실 묘지로 갔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그곳을 도착하기 전 이번에는 클레오파트라가 그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안토니우스가 도착해 왕실 묘지의 문을 두드렸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있던 여인들이 2층 창문을 통해 안토니우스를 보았고 밧줄을 던져 창문으로 그를 끌어올렸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는 그녀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잡혔죠. 그리고 궁전에 구금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를 죽이면 새 황제의 평판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죽이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좀 더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미용사와 시녀는 여왕 시절에 쓰던 방에서 밤새 파티를 할 채비처럼 보였다. 그녀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방에 과일 바구니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는 로마군에게 자신이 죽으면 안토니우스 옆에 묻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로마군들이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금으로 된 침대에 몸을 뻗은 채 누워 있었다. 피도 없었고 다툰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 있었다. 그녀의 발 근처에는 시녀가 죽어 있었다. 그녀의 미용사가 클레오파트라의 머리에 회환을 올려놓으며 마지막 몸 단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도 역시 숨을 거두었다. 독약매매는 당시 이집트에서는 큰 사업이었고 독초는 지역 소매상에게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클레오파트라의 팔에는 찔린 자국이 2개 있었다. 그것은 독사에 물린 것이 아니라 독이 묻은 머리핀 때문에 생긴 것이다. 네, 이 책의 이름은 옛사람들의 죽음 설명서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외에도 카이사르, 아인슈타인, 콜럼버스, 베토벤, 나폴레옹 등등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이름처럼 어떻게 죽었는가만을 기술하는 책은 아니고요. 그들의 핵심적인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른 책에서 깊게 다룰 법한 사건이나 인물 배경 등의 이야기는 짧게 그리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죽음이나 병, 꺼려지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각 인물들의 이야기가 매우 짧고 독특한 시각이라서 지루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흥미가 가면서 잔인한 부분이 있음에도 은근히 재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작가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책의 하이라이트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유명인이 식사 때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도 잘 모를 것이다. 왜냐면 당신이 읽었던 책들은 그 부분은 빼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아파서 죽어간다는 것은 실상은 엄청나게 추하고 슬픈 일이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룬 책은 많다. 그러나 이 책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역겨울 정도로 멍청한 내용과 흉측하고 오싹한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열차 연쇄추돌 사고를 목격하는 것과 비슷하다. 끔찍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 현장으로부터 눈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경고한다. 피를 볼 배짱이 없다면 이 책을 읽지 마라. 2011년 조지아 브렉.